안녕하십니까. 금번 영상의 주제는 우리가 직업 정보 탐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선대 학생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시점이 됐을 때 물론 그 앞전부터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겠지만 갈 수 있는 우리 직장이라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전공을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그 조직에서, 다양한 회사, 다양한 기관에서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나중에는 일을 하게 되죠. 같은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선택지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분야나 방편에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직업 정보 탐색이다 라는 거에 대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 바로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면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직업 정보 탐색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가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는 그 회사의 이름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이름만 가지고 주변의 평가가 좋다, 괜찮다, 뭐 돈 많이 준다, 뭐 복지가 괜찮다 그러니까 나도 거기 갈래 라고 했던 게 다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갈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2천만 명이 뭐 삼성전자에 갈 거고 뭐 1,000몇백만 명이 LG전자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왜? 그만큼 이제 좋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카카오에 갈 수도 있고 뭐 네이버나 이런 쪽의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가고자 하는 기관이나 조직에 한정적인 인원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제 소개팅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나는 저 사람의 이름밖에 몰라요. 그리고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다라는 거 정도, 그리고 성격이 되게 좋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야, 나랑 사귀자 라고 해서 사귀기가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없죠.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결례입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랑 그렇게 사귀자는 말을 하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기업이나 생각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 나 거기 갈 건데요 라고 준비할 때 현재의 단계에서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대해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이름 말고는 우리 아빠가 거기 다니는데, 아빠가 거기 다니는 거나 엄마가 거기 다니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현재의 여러분들이 그쪽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연애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 있다라는 거죠. 상대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회사의 입장에서도, 조직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직업이다라고 하면은 그 기관에서 혼자 일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단체로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것에 대해 목적을 이루려는 집단이 바로 회사고 조직이고 기업이고 기관입니다. 자, 그런 단체에서도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을 뽑고자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채용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 그냥 일만 시켜줘요. 나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니까 일을 시켜주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우리에 대해 뭘 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알아야 되겠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여기 보시면은 기업명, 그리고 그 회사의 회사라는 단체는 굉장히 이제 자기네들의 정보는 잘 알아야 됩니다. 삼성이라는 게 있으면 삼성전자 있을 거고, 삼성 SDA 있을 거고, SDS 있을 거고, 삼성물산 있을 거고, 정말 많은 계열사들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진짜 말 그대로 관계되는 업무를 누구랑 하느냐. 나에 대해서 좋아한다는데 혹시 나랑 정말 친한 친구인 얘도 알아? 라고 했을 때 나도 그 친구 잘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은 호감이라는 게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 좋아하는데 일단은 뭐 대표자, 그 회사의 수장 정도는 누군지는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물론 들어가면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그 전까지는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함께한 직원 수부터 해서 뭐 업종, 당신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 같은데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라고 그러면은 제가 20계열
기업의 출신이고 뭐 전기를 다룰 줄 알면 삼성전자에 들어갈까요? 기계를 좋아하면? 아닙니다. 거기도 인사팀 있고 총무팀 있고 회계팀 있고 경영팀 있고 정말 많은 부서들이 존재를 합니다. 거기 문과들도 다 들어갈 거고요. 뭐 이과를 전공하신 분들도 들어갈 거고 정말 많은 분들이 본인만의 전공을 살려서 각자의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뭔가 직업을 가질 때 남들처럼 학점 공부하고 자격증 취득하고 그러면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거는 기본 베이스고 기본 준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 여러분들이 호산대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다른 나의 동년배 친구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나의 경쟁자가 되는데 똑같이 학점 따고 똑같이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결국 같은 가이드선, 같은 라인까지 이제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뭐가 우리에게 차이점을 만들어내느냐라는 거죠. 바로 관심입니다. 내가 너한테 더 관심이 많다. 예, 그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직업 정보 탐색이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명확하게 이 회사를 가고 싶어서 탐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회사가 괜찮은가? 이 회사가 나와 맞는가? 라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직업 정보 탐색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회사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이제 위기가 있고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는 좀 뭐라 그럴까 건실한 회사라기보다는 살짝 불안한 조직이 될 수도 있겠네 싶으면 혹은 기업의 분위기나 특성이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으면은 내가 또 다른 길을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직업 정보 탐색을 해야 되는데 딱 봐도 이거 다 하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면 다 나오는데 일단 보실까요? 기업에는 본인만의 미션 및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소개해주는 분야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되면 인재상이다라는 거에 대해 배우게 될 건데 우리는 이런 인재를 원합니다라고 공표를 하고 있어요. 이미 홈페이지에.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정말 다량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홈쇼핑 할 때나 뭐 이렇게 보는 물건을 팔기 위한 데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곳이니까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을 원한다라는 그 정보 자체를 많이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 기업은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등록금을 내고요, 원하는 교육을 받고 대학교를 왔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누려집니다. 근데 반대로 기업은 조직원들에게 돈을 줘야 됩니다. 말 그대로 월급을 줘야 되는 거죠. 급여를 주게 되는데 우리는 돈을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줘야 됩니다. 그 이익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물론 기업이다 그럼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돈이 될 수도 있지만 재단법인 그리고 각종 이제 뭐 사단법인, 법인 등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조직, 단체이면은 그 이익이 어떠한 창출해야 되는 이익 자체가 분명히 있겠죠. 목적은 다 다르더라도 우리는 그런 이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들을 표출해 줘야 되는데 이 조직과 단체에서 어떤 이익이 필요한지 정도는 기업의 미션과 비전, 우리 앞으로 뭐 할 거다, 그리고 이런 거 해왔던 곳이다 라는 정도는 분석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방금 기업은 뭐 이익 창출을 하는 집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적인 정의와 분석 자체가 그렇게 나오고요. 민법상 그리고 사법상 우리가 이윤 추구의 집단이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범위입니다. 기업이다 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서 그 이익이 나와야지 직원들에게 급여도 나눠주고 그 이윤을 각자의 이제 몫으로 배운 다음 뒤에 축적을 하고 그것으로 또 다른 새로운 이윤을 추구하면서 어떠한 기업이다라는 단체가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뭐 영업이익, 추이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경쟁 사명, 뭐 관련 뉴스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여기서 하다가 자격증 따고 이렇게 하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국가고시를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국가고시 자격증이 나오고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을 굉장히 등한시합니다. 왜? 짧은 시간 내에 지금 국가고시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국가고시를 치는 우리 그 계열들이 제법 있죠. 자,
특히나 보건계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사선과 작업치료과, 물리치료과, 뭐 간호학과 등등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국가고시를 친다. 그래서 국가적인 자격증을 얻었다라는 게 상당히 큰 자부심이고 큰 자격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졸업하는 시점에 국가고시를 딱 통과한다면은 경쟁자들도 무수히 많은 경쟁자들이 국가고시를 통과해서 나 또한 차별점이 크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만약에 병원에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전부 세브란스 병원에 지원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일말 뽑아가고 경북대 병원도 가고 영남대 의료원도 가고 이렇게 쭉쭉 나뉘어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쭉쭉 나눠져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취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나에 대한 평가를 가르는 것, 그거는 내가 들어가고 싶은 조직에 대해 관심과 열정이죠. 내가 똑같이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자격을 가지게 된 경위 자체가 당신네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준비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석은 상당히 기본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업을 찾아야 될 때 앞으로 나는 뭘 할까라는 거는 전공 과목을 하다 보고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 목표치를 이루느냐,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모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느냐는 관심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회사나 조직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라고 인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여태까지 채용을 언제 했는지 당연히 기간을 중요합니다. 만약에 1년에 한 번 정도 뽑는 그런 조직이에요. 뭐 6월 달에. 근데 6월 달에 내가 여행을 가버렸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다음 연도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회사가 어느 주기로 사람을 뽑는지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인재상. 여러분들 인재상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보통 지원을 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다수의 난수 지원이다라는 것을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군데의 회사를 한 번 지원해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면은 채용난이다라는 현대의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겠죠. 한 번에 모든 것들을 통과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사도 지원을 해보고 뭐 2지망으로 생각했던 혹은 3지망 혹은 이 회사와 이 회사 똑같이 좋아하는 회사면 여기도 지원해보고 저기도 지원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군데에 지원을 하다 보면 나라는 사람은 분명히 한 사람인데 각종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전부 다 달라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정말 여러 사람의 인격으로 나뉘어야 되는가 여기서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쪽에 인재상 맞춰보고 저쪽에 인재상 맞춰보고 그렇게 하지만은 인재상이다라는 거는 아까 말 그대로 그 기업이나 조직에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한 장치에 불과합니다. 인재상에 100% 맞으면은 물론 좋은 호감을 얻겠지만 반대로 이야기해서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을 다시 살펴보면 기업에서 제시하는 인재상에 100% 일치하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회사와 인재상이 100%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그 조직과 100%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성,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대학 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인재상들이 저에게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에게 맞닥뜨려졌을 때 이 경험을 제시할 수도 있고 이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인재상과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이쪽에서 파란색이라는 인재상을 원할 때 내가 명확하게 파란색이라는 것들은 표현할 수 없지만은 내가 다량으로 했던 경험 중에 하늘색이나 파란색 계통의 경험이 있다면은 나는 당신네들의 인재상과 당신들의 방향성과 같이 많은 것들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기업의 인재상과 뭐 채용 절차 이런 것들도 확인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직무 분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직업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앞서 나왔듯이 여기 보시면 기업 뭐 관계자 그리고 여기 이익 추구 부채 비율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여기에 쭉 살펴보셨을 때 제가 어떠한 사이트를
하나 올려놨죠.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직접 이 사이트를 열어놨습니다. 자, 대한민국 기업 정보의 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 그 정보 전자 공시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회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사업 보고서, 1분기 보고서, 3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회사 중에 제일 유명한 거 그냥 삼성전자 한번 쳐볼게요. 자, 삼성전자라고 검색을 딱 하니까 우리가 여기 삼성전자에서 주유,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라고 되어 있고 분기 보고서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보고서들이나 이런 내용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이런 자료들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나왔던 기업 분석에 대한 이런 자료들, 이 표들을 전부 채워 넣으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 화면을 잠깐 일시정지 하신 뒤에 이 사이트를 기억을 해 두시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조직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할 때 작년도에는 이 정도의 성과와 이 정도의 매출액을 달성을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올해에는 이것보다는 이 정도가 떨어졌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면은 우와, 이 정도까지 분석을 해왔나? 우리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 라는 게 충분히 어필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는 거는 인맥, 학연, 지연 이런 거를 떠나야 됩니다. 정말 그 회사나 그 단체가 한 명의 일개의 사람이다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도 법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법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 명의 자연인, 그러니까 한 명의 사람으로서 우리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으로 고소를 하거나 회사의 이름으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고 회사의 이름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그 회사가 한 개의 사람처럼 객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회사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느 부서에서 일하게 될지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상당히 유리한 정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직무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대해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농협에 가고 싶어요. 근데 농협에도 여러분들 농협이다 그러면 은행원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농협 내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전산팀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그 팀도 따로 있고, 마케팅팀 따로 있고, 홍보팀 따로 있고, 은행원, 그리고 우리가 데스크에서 흔히 앉아가지고 업무 보시는 그런 업무가 주된 업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내가 가야 되는 부서는 그 회사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지만 내가 하는 업무는 그것과 약간 별개로 어시스트라던가 다른 중요한 업무가 나에게 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직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호산대학교에 취업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뭐가 생각나십니까? 교수님이 생각나시겠죠. 네. 근데 호산대학교 내에서도 정말 많은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그 직원분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세요. 그런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조사를 하신 다음에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 부서에서 어떠한 이익을 발생시키겠다라는 것까지 확고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런 부서를 찾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좀 자주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직접 워크넷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워크넷의 정보를 한번 보시면은 직업 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직업 심리 검사, 이것도 상당히 좋은 거고요. 직업 정보 찾기부터 해서 학과 정보 검색까지 다양합니다. 학과 정보 검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되려 학교 홈페이지를 보시면 더욱 잘 나와 있고요. 직업 정보 찾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확하게 직업을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직업도 있을까? 뭐도 있을까? 이게 직업 심리 검사 이후에 이걸 찾아보시는 게 또 좋은 방법입니다. 마침 학과 검색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학과 검색을 한번 눌러보고 어떠한 정보가 뜨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학과
정보가 궁금하다면 학과 정보 검색을 해봅시다. 우리 또 호산대학교에는 이렇게 방사선학과가 있죠. 방사선과가 있는데 방사선과를 누르면 어떤 정보가 나오는지 봅시다. 검색 결과 방사선학과가 이렇게 있고요. 자, 우리가 방사선과를 쭉 보시면은 방사선과는 이렇게 뭐 방사선을 활용해 가지고 많은 진단을 하는 그런 기술들을 배우는 과다라고 해서 방사선사 면허를 취업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뭐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쫙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방사선사라고 그러면은 방사선학과에서는 방사선사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 뭐 비파기 검사원, 산업안전원, 위험관리원, 방사선 관련 연구원, 공무원 등 이제 보건지 공무원 등 이런 것들도 갈 수가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지네요. 자, 우리가 워크넷을 상당히 많이 좀 이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다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없이 모든 것들을 오픈하게 돼 있어요. 뭐 채용률이나 취업을 조작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경우의 수가 전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를 잘 활용하면 좋고요. 다음으로는 워크넷 말고 유명한 사이트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주로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현재 이제 대학생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본인 스스로 수입을 벌어서 내가 원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아르바이트를 할 때 우리가 알바 뭐시기 뭐 땡땡이라는 사이트 많이 활용하시듯이, 알바몬 이런 사이트 많이 활용하시듯이 취업에서도 이런 유명한 사이트들이 있어요.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여기가 이제 뭐냐 하면은 채용을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채용 대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종 채용 공고들이 정말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네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이렇게 올리지만은 이 회사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를 활용해 가지고 이쪽에 많은 정보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의 범용 이력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혹시나 다량의 업무를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은 빠르게 입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솔직히 취업 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이제 초상위권의 복지와 뭐 연봉과 이런 것들이 대우되는 우량 기업은 당연히 경쟁률이 셉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자리는 많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서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저 친구가 우리 회사에 오래 다니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입장에서 채용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지원자 입장에서는 저 회사 참 별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봐야 되고요. 많은 회사에 뭔가 지원을 했을 때 면접을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짧게 나와 있지만 즉시 지원이다라는 게 있어요. 이력서 한 개만 딱 작성을 해두면은 우리가 이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뽑는다고 그러면은 내가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자 장단점이 다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사이트의 차별성이 조금씩은 있었지만은 현재 20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 사이트가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다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채용 공고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입니다.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는 한 개의 기업으로서 이분들도 채용 공고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고 관리하고 대행해주고 이런 기능을 심어주는 대신에 일정한 금액을 받아요. 자, 그래서 금액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이윤이나 이런 것 추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거래가 오간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어른들의 사정, 기업의 입장에서 나오는 채용 공고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들끼리만의 고민을 상담을 하고 우리들끼리 나오는 정보를 공유를 하고 싶은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독취사라는 건데 독취사 자체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여기에 보시면은 카페 네이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운영되는 각종 카페나 블로그들 중에서도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취업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나누고 진짜 생생한 정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제시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면접을 보고 오거나 실제적으로 서류를 제출해 보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채용 공고가 언제쯤 올라오는지 내가 들은 정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커뮤니티 형식으로 잘 올라오는 사이트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는 내가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찾느냐라는 방식이 더욱더 중요해진 세상입니다. 이미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들이나 숨겨진 자료보다는 오픈된 자료를 통해서 경쟁하고 있는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잘 찾아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 조금 설명을 더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말 그대로 투명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우리는 이런 회사니까 이런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라고 하면 내가 만약 기업이더라도 좋은 것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현혹되는 게 기업의 마케팅에 현혹이 많이 됩니다. 우리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고요. 우리 회사는 진짜 최고의 매출을 일으켰고 우리 회사는 정말 뭐 세고의 1등의 생산품을 만들고 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분야 업계 1위, 어떤 분야 어디 1위, 무슨 1위 나오는데 어른들의 속사정은 그거를 쪼개다 보면 어딘가는 뭐든지 1등은 하게 돼 있어요. 뭘 찾아보든지 간에. 매출 1위는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1위다. 그리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어떤 생산 부분에서 1위, 제조 부분에서 1위, 품질 부분에서 1위인 부분 찾아내기 쉽습니다. 자, 우리가 현혹되는 거, 1위라네? 좋은 회사 아닌가? 물론 그럴 수 있죠. 물론 좋은 회사일 겁니다. 1위라는 거는 어렵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그 자료 자체가 쉽게 만들어진다고 할지언정 어떠한 노력 없이는 충분히 올라오기가 어려운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1위라는 말은 좋지만 실제적인 업무의 경험이나 이제 실제적인 입사 면접에 대해 내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막상 면접 가보니까 사람들 분위기가 이상하던데, 막상 서류를 써보니까 이상하던데, 질문이 이상하던데, 이런 것들도 찾아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하시다 보면은 스포츠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제법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협회, 스포츠 기관 이런 것들도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워크넷,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자코리아 사람인, 그리고 인크루트, 그리고 이런 간호나 이런 쪽 병원 관련된 곳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널스잡, 널스잡이라고 있고요. 이런 곳을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잡플래닛이라고 나와 있네요. 잡플래닛. 여러분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최신에 생긴 사이트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거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채용 공고도 물론 올라오지만 현직자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아니면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신 분들이 그 회사에 대해 각종 진실한 후기를 정말 많이 남겨놓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취업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좀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을 쓸 때 보면 우리가 직업 정보 탐색을 할 때도 주의해야 되는 점이, 회사에서도 우리 정말 좋은 회사다라고 어필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취준생 여러분들이 나를 굉장히 포장합니다. 자기소개서에 보면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적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채용하는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지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서로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 알고
아까 연애에 설명했듯이 사귀고 싶은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사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결과가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회사에 들어갈 때도 이 회사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고 싶고 어떠한 업무나 어떠한 부서에서 일을 할 때 뭐가 힘든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 지원자가 들어올 때 면접 볼 때는 다 잘할 수 있다. 어떤 것도 일만 시켜주면 다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시켜보니까 이 부분이 안 맞거나 이 부분이 안 맞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솔직하게 하겠지만 기업에 대한 정보는 여기 이 자플래닛이라는 이 사이트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만족도가 있는데 장점 나름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추구하려고 하지만 뭐 어떠한 경우가 있다. 이게 단점이 굉장히 신랄하게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퇴직을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라던가 이미 퇴직한 분이 이유가 있겠죠. 퇴직을 희망한다거나 퇴직을 했다라는 거는 안 좋은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막 문제를 막 적어요. 우리 회사는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작전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작전이냐면 이거 먼저, 이 단서부터 먼저 제공을 해드릴게요. 어떠한 조직이나 기타 단체에서도 문제 없는 조직이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냐,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문제가 없는 조직은 없어요. 어떠한 조직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단점에 보시면 막 신랄하게 적혀 있으니까 이 회사 되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되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떤 회사나 조직을 보더라도 문제라는 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 대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 내가 이 회사의 어떤 부서에서 일하시던 분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나는 이거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단점을 막 적고 퇴사를 하셨어요. 근데 내가 읽어보니까 나라면 저거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저거랑 성향이 맞아가지고 저거에 대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기소개서에 그런 위주로 적는 겁니다. 만약 회사에서 땡땡땡한 문제가 있다면 저는 땡땡땡한 경험과 물결한 그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결과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확고한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작성을 했어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그 회사나 조직에서 사람을 뽑을 때 굉장히 시원한 부분을 긁어준 게 됩니다. 야, 우리 회사에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서도 대응을 해가면서 자기가 즐겨가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이게 뭐냐 하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자기소개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할 때 보면 나는 뭘 잘하고 뭘 잘났고 뭘 잘합니다 라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 식으로 자기소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취업반이 돼가지고 결국에 원하는 목표를 찾았을 때 나 잘났다. 근데 회사는 나 잘났다라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회사나 조직에서는 그냥 우리가 이런 회사인데 같이 일할 수 있느냐, 함께 갈 수 있느냐. 근데 어떠한 지원자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이미 알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자플리넷이라는 그 사이트를 보고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 만약에 모르는 척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저는 뭐 끊임없이 어떻게 단련을 해서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야, 얼마 전에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퇴사를 했었는데 이런 친구 하나 뽑아놓으면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우리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겠다 싶겠죠. 그런 뒤에 이제 있는 이런 약점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자플리닛이라는 회사도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이제 스포츠나 관련된 쪽에 가고 싶으면은 이 스포츠잡 알리오라는 이런 사이트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분석에 대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정보를 굉장히 많이 찾았죠. 예, 이제 뒤에 와서 다시 요약을 할 거지만 각종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았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정도는 탑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스왑 분석이라는 단어가 지금 눈앞에 보입니다. 스왑 분석. 학교 다니시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나누는 대화, 중학생과 대학생이 나누는 대화로 봤을 때 대학생이 중학생과 대화를 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각종 단어나 여러 가지를 그 사람에게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상대도 대학생이고 나도 대학생이다 라고 얘기하면 말을 더 편하게 하죠. 이 사람도 같은 대학생이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현재 대학생이시지만은 졸업을 한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대학교 출신이에요. 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그럼 사회적인 인지 자체가 뭐냐 하면 대학생이면은 수학 분석 정도는 알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만큼 수학 분석이라는 게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 알아보고 직업 정보를 탐색하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지 제가 간략한 예시를 조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영어로 뭐 적혀 있습니다.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그리고 threat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그냥 우리말로 기회, 위협, 강점, 약점입니다. 자, 이게 SWOT 분석의 4개입니다. SWOT, 강점, 약점, 기회, 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선생님 뭐 하는 건데요? 이 표 그대로 한번 작성이다라는 걸 해보는 건데 이걸 왜 하느냐? 수학 분석. 대학교 나왔으면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요? 라는 사회 지식이 팽배하게 된 이유 자체가 기업에서 이거를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제 자기소개서도 한번 써보고 진로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자기소개도 써보고 이력서도 쓰고 이렇게 할 건데 기업 내부에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이 방법으로 나 자신을 분석을 하게 되면 내가 작성하려고 하는 모든 서류적인 부분들이 기업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서술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익숙한 거에 끌리고 익숙한 거에 편안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이런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나 자신에 대해 표출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취업처, 가고자 하는 이제 목표에 도달하기가 훨씬 쉽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에게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되니까요. 수학 분석 요걸로 한번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지 살짝 맛보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이 두 가지를 내부 환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강점과 약점. 이게 뭐냐면 나 자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고, 그리고 기회와 위기는 외부 환경입니다. 지금 환경적인 상황에서 이거 나한테 기회인데 지금 딱 때가 좋은데 라는 거고요. 위기는 마찬가지로 야 지금은 이 시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분석하느냐? 자, 보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랑 나의 것, 아까 쉽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내부적인 강점은 뭐 이런 거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한 5가지를 적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턱대고 나에 대해서 적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이제 친구가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타이핑을 해서 옮긴 건데 저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내가 홍보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홍보요? 홍보 뭐가 왜 그런 거를 하고 싶죠? 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회와 위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기회와 위협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외부의 상황. 그래서 홍보 왜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홍보라는 전문가가 된다면은 내가 자기 개발을 계속하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홍보라는 거는 언제든지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개인 브랜드 매니저 및 업무 연관성. 내가 이런 개인 브랜드 매니저나 이런 홍보 기획 같은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봤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홍보 전문가가 있으면은 이런 새로운 형태의 직업들에 대해 내가 더 홍보를 해줄 수도 있고 내가 새로운 직업도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자기가 요렇게 기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홍보 전문가가 안 되면은 어떻게 왜 뭐가 어렵겠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일단은 홍보 전문가 취업난이 심한데 홍보 전문가가 지금 당장 이렇게 필요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전문성이나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없을 경우 내가 이제 만약에 능력이 조금만 도태된다면은 이거는
사회적으로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강점과 약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 그래서 나는 변화를 즐기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끌어내고요. 그리고 제2외국어도 할 줄 알고, 그래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이 나는 홍보 전문가가 맞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약점으로는 조금 그런 쪽으로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순간의 집중력은 뛰어나나 끈기 부족,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외국어는 할 줄 알지만은 정말 고급 외국어를 하기에는 홍보라는 게 이제 국제적인 마케팅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쪽에서 좀 부족하다라고 분석이라는 걸 했습니다. 자, 이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기가 강점과 기회를 섞어보고 약점과 위기를 섞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섞느냐? 자, 아까 적어놨던 거를 그대로 한번 옮겼죠. 그대로 한번 옮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SO 전략이다. 그래서 나의 강점은 이건데 기회와 맞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지금 변화하는 세계에서 내가 제2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현재에서는 사람들이 다국적 기업 홍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SO 전략으로 봤을 때 외국어 능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그 기업에서는 원하니까 이게 SO 전략상 나한테 참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약점과 기회, 약점과 기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참 약한데 일단은 기회적으로는 뭐가 있을까 봤을 때 국내 기업으로 취업.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내 약점으로는 아까 고급 외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해서 약점이지만은 한편으로는 홍보에 대한 그 요구치가 있으니까 국내 기업에서 취업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점은 이건데 위기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위기가 자리가 부족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내가 홍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리가 부족할 수 있다. 근데 나는 이런 홍보에 대한 강점이 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떠한 게 되겠을까? 홍보에 대해서는 잘 할지 못하더라도 외국에서 이제 헤드헌터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채용 대행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일일이 이 사람들을 뭐 채용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많은 게 들기 때문에 한 사람의 대행 파트너를 구해서 좋은 사람 추천 좀 해달라. 왜? 나 외국어 영역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홍보라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런 헤드헌팅 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위기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한다면은 나는 일단은 조금 더 어학 능력을 더 기른 다음에 그 다음에 취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전략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최적의 전략, 기회와 강점 결합 해가지고 어떠한 분석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 발맞춰서 나에 대해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자기 분석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자기 분석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정보에 대한 취합, 정보의 결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좀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또 간호학과에서 자기가 위기, 위협, 강점, 약점 등을 이렇게 쭉 파악을 해서 적어 놓은 내용들이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쭉 읽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탑 해가면서 잘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은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쭉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제가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귀찮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에 그 귀찮다는 것과 어렵다는 마음이 나에게 손해로 다가온다라는 것들을 20살 가까운 인생, 20년 가까운 인생을 살다 보면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주변에서 어른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말들은 나에게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친구들, 나의 동년배들이 뭔가를 하고 있으면 나는 불안해집니다. 근데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벌써 뭐냐 하면 나아가고 있는 속도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빨라서 좋을 수도 있고요. 남들보다 뒤처져서 뭐 물론 나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남들이 뭔가를 한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선택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빨리 가야지. 남들이 이거 하고 있네. 하지만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 가 되면서 내가 속도를 결정하는 것과 저 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 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큰 맥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우리 호산대학교 학생 여러분들끼리 있으면서 야 그런 거 뭐 하는데? 야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그 순간 경쟁해야 되는 사람들은 호산대학교 내에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의 동년배들이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같이 경쟁을 하기 위해 뛰어든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는 일단 동일선상에 오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이런 거 하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 이것들을 귀찮아하지는 말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정보 탐색을 왜 해야 되는지는 말씀드렸어요. 아까 초등학생에게 무슨 대학교 가고 싶니? 물어보면은 스카이밖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것밖에 얘기를 안 해요. 하버드 이런 식으로밖에. 자기가 들은 게 좋은 게 그게 다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갈 것 같아? 거기는 무슨 방법을 이용해야 돼? 그쪽은 뭐가 차이가 있니? 어떤 대학교별로 무슨 별다른 차별점이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들었을 때 제일 좋은 곳이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초등학생이라 그랬죠.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어디 취업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것만 얘기해요. 근데 그 기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모른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대표자, 돈을 얼마 버는지, 언제적부터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본인이 들어갔을 때 어떤 부서에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아는 게 있느냐, 가서 어떠한 이익을 줄 것이냐,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차이점은 우리가 이 직업 정보 탐색을 해봐야 된다는 거,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방법적으로 제가 빅데이터를 활용하라, 어떠한 사이트나 유용한 정보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을 활용해서 내 정보를 취합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자료들을 모을 수가 있고 대응할 수 있고 내가 당신네 조직에 관심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학 분석이죠. 자, 수학 분석은 아까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은 수학 분석 정도는 알지 않을까라는 사회적인 시선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사회적인 시선이 그렇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하실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이 정도 지식 수준을 갖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정도 지식선을 갖고 있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익숙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익숙하면 편하다라고 그랬고요. 사람은 익숙한 거에 편함을 느끼고 편한 거에 매력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에 자기소개서를 적고 이력서를 제출하는 이유가 면접 때 잘 보려고 하는 이유가 나의 매력을 내가 가고 싶은 곳에 표출을 함으로써 내가 당신네들과 함께 일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한 개의 과정입니다. 이 매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혹은 조직에서 스왑 분석을 활용해서 뭔가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스왑 분석을 통해서 나를 분석한다면은 내가 분석된 결과나 이런 자료, 근거, 말하고자 하는 멘트들이 상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편안하다, 익숙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왑 분석에 대해 공부를 했고 뭔지에 대해 간략하게 배워봤으니까 일단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족한 부분은 충족하자. 수업 분석을 했어요. 그럼 아까 위기와 약점이 있었죠. 그러면 아까 나왔듯이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찾아냈을 때 내가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시점이 돼서는 이미 이제 다른 업무나 다른
것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 다니는 재학기간 동안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빨리 발견한다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울 수는 없더라도 내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노력을 하고 변해가는 사람이다까지는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어른들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다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완벽한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해질 필요도 없고요. 다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알고 그걸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은 언젠가는 발전이다라는 걸 하겠지라는 것을 나도 느끼고 상대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와 매력을 표출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겁니다. 기업을 분석하는 이유는 내가 당신네들과 맞다. 그리고 당신네들도 나 같은 사람을 뽑았을 때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근거와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걸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했던 이 주요 맥락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남들보다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고요. 더 추진력 있게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모두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